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과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탈탄소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에서는 원전의 가동 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늘려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네. 두고 상당히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탈원전이고 또 아닌 입장에서는 또 무조건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학문적으로 내지는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가 어떤 건가 하면은 스탠포드 대학하고 MIT 대학이 에너지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작성을 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된 얘기인데 네. 캘리포니아 주가 원전 2기가 2024년과 2025년에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2045년에 탄소 중립, 탈탄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원전의 가동 연한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늘려야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로 탈탄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려 그러면은 이 원전을 폐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2035년까지 가동 연한을 연장하게 된다면은 1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력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을 1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35년까지 이 두기 원전을 계속 가동을 시킨다면은 경제적으로 26억 달러의 효과가 있고 만약에 2045년까지 20년 더 가동을 하게 된다면은 210억 달러의 효과가 있을 것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원전을 갖다 계속 돌리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로 봐서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상당히 이 가뭄이 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전이 그대로 가동을 한다면은 네. 바닷물을 가지고 담수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아.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폐쇄를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이름이 디아블로 캐니언이라는 원전이고 네. 두 기가 있는데 하나는 2024년, 하나는 2025년에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됐는가 하면은 2016년에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시작한 거는 1980년대 중반이었고 네. 40년 남짓 지금 가동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2016년에 폐쇄를 결정할 때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 여기에서 촉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원전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단층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 원전을 갖다 불안해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2024년과 2025년에 폐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캘리포니아 쪽에 우리가 산불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심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빈번한 가뭄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같으면은 수력 발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좀 늘려서 운전을 하려다가 조기 폐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기후 위기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좀 전해드려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식량난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네,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아시죠? 여기에서 세계 식품 가격 지수라는 걸 갖다가 산정을 해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종 식료품 가격을 갖다가 변화하는 추이를 추정을 해서 내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지난달에 얼마를 기록을 했는가 하면 133.1을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2011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도 상당히 식량난 문제 있다, 뭐 쌀값 오른다, 밀값 오른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 평균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략 한 35%쯤 오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난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극심한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미국의 가뭄, 뭐 어디에 홍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곡물의 주요 산지들이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코로나 때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각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확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곡물의 원활한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겪고 있는 요소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또 세계의 식량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뭐 최근 들어서 쌀 1톤보다 비료 1톤이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사 보셨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요소 때문에 그런데 요소라는 게 한자로 요소라고 쓰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그 요소를 갖다가 네. 한자로 보면 요가 오줌 요자입니다. 아, 그리고 원소할 때 소자를 쓰고 그러니까 네. 오줌에서 추출하나요? 포함되어 포함이 돼 있는 있네. 그런 물질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암모니아하고 탄소를 갖다가 고온 고압으로 처리를 해서 독일 사람이 한 100년 전에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요소 비료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사실 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농업 네.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결국 기아가 이 식량난이 심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풀어준 정말 1등 공신이 이 요소 비료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라는 게 농업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소수, 경유차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지만은 이 요소 문제가 네. 농업하고 직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중국이 우리나라 뭐 요소 수출 지금 현재 제한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요소를 만드는데 이건 역시도 잘 수출을 안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블룸버그하고 포춘이 이 내용을 갖다 보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룸버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쌀 1톤보다 요소 1톤이 더 비싸다. 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동남아 지역. 쌀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 지금 요소 비료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 앞으로 식량의 생산을 줄어들게 만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포춘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 1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소에 들어가는 암모니아 1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작년에는 한 110달러 정도였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게 1,000달러 정도로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요소 만드는 가격도 올라갔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식량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기상 이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소 비료가 부족해서 이 곡창지대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네. 밀 재고가 작년에 비해서 18%나 줄어들었고 그리고 금년 밀농사도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세계적인 식량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식량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식량 그러면은 사실 수입해서 먹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쌀만 그렇죠. 자급률이 한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의무 수입 물량 때문이지 네. 사실은 쌀은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곡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 수입을 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콩하고 보리 같은 경우에 우리 자급률이 한 20%쯤 되고요. 네. 밀은 현재 1%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한 3%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량 자급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식량으로 먹는 것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얼마쯤 되느냐? 대략 한 45%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식량 자급률이 문제가 아니고 곡물 자급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밥을 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곡물 자급률은 뭔가 하면은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갖다가 따지는 그런 내용인데 20%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식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뭐 그렇다 그래서 세계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못 사는 일은 없겠지만 네. 굉장히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소에서 보듯이 뭐 식량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이
식량을 사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로 먹거리 관련한 이슈인데요. 이제 곧 김장철입니다. 뭐 여러분들 저번에 뭐 배추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역시나 배추 가격 폭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9일 그러니까 그저께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추 10kg 가격이 얼마를 기록했는가 하면 네, 11,88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언뜻 얼마쯤 비싼지는 아마 10kg에. 네네. 네. 10kg면 아마 큰 거 한 3포기쯤 들어가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일 날 8,030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얼마가 40%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이 11,880원이라는 가격이 평년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은 대략 한 7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이 사실 지금 나오는 배추를 가을 배추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배추들을 가지고 네. 김장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배추를 갖다 나눌 때 고랭지 배추, 그다음에 뭐 가을 배추, 그러니까 고랭지 배추는 여름 배추로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가을 배추, 그다음에 겨울 배추라 그래가지고 월동 배추가 있습니다. 해남 지방에서 생산하는 그런 배추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을 담궈 먹는 배추는 가을 배추라 그래가지고 보통 지금 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오는 그런 배추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추로 주로 김장을 담는데 이 배추가 전체 배추 생산량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가격 오르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날씨 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날씨가 이 늦장마 때문에 성장이 고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 포기가 썩는 배추 무름병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다고 그랬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왜 잠깐 추위가 왔었죠. 네. 그때 강원도 쪽에서 이 배추들이 상당히 이 냉해를 얼어버렸군요. 입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배추값이 또 올라가는 이유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력난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없어가지고 네. 이 배추를 걷어들일 인력이 부족해서 배추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인력난 때문이라면 저희가 좀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굉장히 냉각 피해도 그렇고 냉해 피해도 입었고 또 뭐 갈색 그때 왜 병두에 그렇죠. 네. 돌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먹고 있는 배추는 사실상 개발된 배추고 개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우리 그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은 네. 그 임금님이 빨간 김치를 맛있게 드시는 장면에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하고 비슷한 게 나오죠. 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고추가 들어온 건 임진왜란 이후고, 그죠? 오. 그리고 이 배추라는 거는 네. 사실은 이 해방된 이후에 네. 1945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배추가 나왔습니다. 아. 그 전에 우리나라 배추는 네. 숭이라고 불렀는데 네. 저도 한번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상추하고 배추의 중간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겉절이 느낌 나는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성기게 생긴 그런 네, 거여서 네, 네. 사실은 뭐 지금처럼 양념을 해서 이걸 김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런 배추기 때문에 네. 소금만 절여서 먹는 그런 배추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먹는 배추를 개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장춘 박사. 아하. 아시죠? 그러니까 우범선 을미사변 우범선 씨의 아들이고 일본인 여자 사이에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의 이 농업을 위해서 1950년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배추를 개발해서 이 배추를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사실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거는 우리가 그냥 씨 없는 수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본다면은 제주도 감귤을 네. 우장춘 박사가 개발을 했고 아하.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강원도 감자 많이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 감자도 사실은 우장춘 박사의 손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